공유 오피스는 혹시 주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실까요? 매일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들리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잠깐 들리고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정필이라고 합니다. 현재 드림캐쳐스 강남 삼성역점 대표로 있고요. 제 본업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오픈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혹시 심경이 어떠신가요? 처음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공실도 빨리 차고 계약도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점은 전체적으로 한 몇 평 규모 정도 될까요? 전용으로 한 100평 정도 규모입니다. 100평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땐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3면이 또 창으로 돼 있고 좀 그래도 이제 위치적으로 좀 정방향으로 공간이 잘 빠져 있어가지고 좀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창업 전에 회계사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도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요.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좀 부동산 투자에도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유 오피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랑 병행하면서 공유 오피스를 하신 것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유 오피스를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건 사실 몇 년 전인데요. 회계법인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 일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수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 안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영업처 발굴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많이 모집하는 공유 오피스를 같이 운영했을 때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공유 오피스 운영자로서 대표님의 직업이 도움됐던 적이 많이 있을까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특히나 또 초기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부터 법인 설립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세무적인 것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회계사로 같이 일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도와드릴 수 있어가지고요.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혹시 주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실까요? 지금은 거의 매일 오고 있는데 매일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들리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잠깐 들리고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확실히 장점이 많이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랑 병행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저녁이랑 아침만 오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네, 그냥 출퇴근할 때 잠깐씩 들리고 중간에 이제 투어 오시거나 계약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 응대할 때만 제가 오면 되니까요. 시간적으로 크게 많이 소요가 됐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무인 창업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쯤일까요? 공유 오피스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래도 한 4,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알게 됐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제 공유 오피스를 같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알게 됐고 이제 그쪽 수익 모델이 괜찮다는 걸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창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어서 임대료도 좀 비쌀 텐데 이 자리에 창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테헤란으로 한복판이다 보니까 대형 공유 오피스들도 엄청 많고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형 공유 오피스들을 막상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은 저희 드림캐쳐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1, 2인실보다는 뭐 30인실, 50인실 같은 대형 오피스에 더 중점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인실들은 아무래도 좀 소외된다는 느낌? 왜냐면 이제 창측 자리가 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대형 공유 오피스를 대비해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테헤란로에서. 저희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지만 1, 2인실도 대부분 다 창측에 위치해 있거든요. 또 특히나 테헤란로야 워낙 수요도 많고 주변 뭐 배우단지나 어무지구 그러니까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 차게 된 걸까요? 지금 오픈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고 계약률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도 다 차겠네요. 네, 자유석은 좀 아직 좀 덜 하긴 한데 독립식 이슈는 지금 거의 다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이게 공유 오피스 창업하기까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지치진 않으셨을까요? 사실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찾는데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됐고요. 그 시간 소요된 동안 이제 사실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근데 그렇게 찾는 과정에서도 본사 대표님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찾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다른 공유 오피스 대비 강남 삼성역점에 차별화된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공유 오피스를 창업 결심하게 되면서 가장 생각을 했던 점이 다른 공유 오피스 대비 어떤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물리적인 측면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공유 오피스들이 1, 2인실들 같은 경우에 다 대부분 내측에 위치해 있는 거를 저희는 가능한 1, 2인실도 다 창측에 위치시키고 있는 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음료나 뭐 다과류를 다 유료로 하는데 저희는 음료 냉장고에서 다양한 음료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거. 이런 측면들이 저는 좀 차별화 포인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회계법인에 있다 보니까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무 상담이라던가 세무자문, 사업자 등록까지 좀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을 다른 공유 오피스 대비 좀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매물을 찾는데 엎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 막 가장 어려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그 공유 오피스 특징상 이제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도 뭐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차 공간이라던가 창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힘들게 이제 그렇게 찾아서 이제 계약을 거의 성사직전까지 갔는데 막판에 이제 그 임대인이 그냥 마음 바뀌어가지고 계약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네. 확실히 계약 관련해서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그쵸. 네. 필이 지금까지 80% 가까이 찼는데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돼서 입실 86% 정도 찼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은 여기 입지가 좋고요. 테라노라는 입지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 그래도 최대한 그 분들 편의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좀 오피스 환경이라던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좀 같이 제공해 드리려고 좀 노력한 측면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공유 오피스 창업 선택하신다면 드림캐쳐스와 함께한다 안 한다? 무조건 드림캐쳐스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사실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도움을 받았지만 공간 기획이라던가 입지 선정 뭐 그런 것까지 다 처음부터 대표님이 같이 찾아와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답정너 질문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대체 무슨 돈이야? 응? 드림캐쳐스 본사에서 오토 추가 수입이라고 이번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았어. 심지어 난 아무나 노력도 안 했지. 이제 가맹본사에 매달 로열티 내지 말고 따박따박 오토 수입 얻어가세요. No 로열티, yes 오토 추가 수입.